오늘의 소개 아티스트 킹누라고 하면은 도쿄예대 출신 천재들 이구치와 츠네타님, 이 중저음의 거친 보컬이랑 하이피치 보컬의 티키타카, 그리고 이제 털이 수북한 광인이라는 타이틀에 가까운 분들이지만은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수려하고 아티스트적인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특이한 색깔을 가진 밴드 히게단 형님과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일본의 당당한 일군 밴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내년 2026년에는 내한도 앞두고 있겠다, 너희 안 팔린다, 그런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쟁취를 하실 수 있었는지 제 나름 알고 있는 정보들 시원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누는요, 서버빈치라는 시네타 다이키님과 전 드럼 멤버 이시카와 슌님과 프로젝트성 밴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밴드인데요. 2015년 9월 매드미모얼 소프트리 앨범 발매 이후에 2015년에 리더인 시네타님과 아라이, 세키, 그리고 이구치님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의 그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서버빈치에 합류를 했느냐, 메인 보컬 중 한 분인 이구치 사토리님 같은 경우에는 도쿄예대 성악과 출신 보컬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쿄예대 축제 때 와플 가게 점장을 맡아서 호객행위를 하려고 그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츠네타님과 우연히 딱 재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츠네타님의 라이브 공연에서 코러스를 맡아달라면서 서브 보컬 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식 멤버로 합류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나머지 세션 멤버 아라이님과 세키님 베이스 세션, 드럼 세션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츠네타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서버빈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2번 바뀌었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2017년에 뭔가 뜻이 있긴 있나 봐요. 무리를 이루고 다니는 누처럼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진 킹누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10월 킹누 명의로 도쿄 랑데부 앨범을 발매를 합니다. 수록곡 중에 비닐이라는 곡이 있는데 일본의 한 기업 광고에 수록곡으로 붙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 11월에는 츠네타님 단독이지만 요네즈켄시 부틀렉 앨범 앨리스 트랙에 공동 프로듀스, 편곡, 기타 참여,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또 밀레니엄 퍼레이드라는 자기의 음악성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미레파라는 밴드를 새로 만들어서 활동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애니메이션인 바나나 PC OST로 감정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죠. 한국에서도 떼창으로 굉장히 유명을 했었는데 플레이어 X를 발매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때까지도 메이저 데뷔는 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게 2019년 1월 16일 킹누는 슬럼버랜드, Sorrow, 요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심파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메이저에 데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앨범이 제61회 일본 레코드 대상을 탔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3일 뒤 전설이 시작됩니다. 드라마 이노센스의 원제 변호사의 주제가로 킹누의 간판곡 100일 타이업 합니다. 이 곡으로 킹누는 일본 사상 6번째 스트리밍 6억 회 돌파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킹누는 폭주를 하기 시작하죠. TV CM 속으로 기타가 굉장히 매력적인 빠밤 빠바바밤밤 비행정이라는 곡을 타이업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9년 당해에 제70회 공백 가합전에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100일을 불렀는데 15일 뒤, 그러니까 1월 15일이겠죠. 티네이저 포에버, 도롱 등이 수록된 세 번째 앨범 세레모니를 발매를 하면서 하죽지세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줄어들 일이 없었어요. 100일 나오지, 홍백가 합전 나오지, 세 번째 앨범 나오지, 장난 아니었죠. 이 이후부터 킹누가 활동을 쭉 하면서 대표곡을 계속 갱신을 합니다. 특히 이제 킹누의 인지도를 쫙 끌어올린 인트로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주술회전으로 유명한 스페셜즈, 마찬가지로 이제 주술회전의 극장판 OST죠. 무너질 것 같은 감정선을 소유한 영몽, 세션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것 같지만 절제된 질주가 느껴지는 1도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각 멤버들한테 이제 돈을 쥐어준 거예요. 니들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뮤비가 화제가 됐었던 티네이저 포에버, 그 외에도 카멜레온, 산문소설 보이, 카사, 아메, 산산, 트와일라이트, 사운드적으로도 곡적으로도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진 곡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지금까지 현재의 폼을 유지하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살짝 폼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킹누의 노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킹누는 아티스트 그룹에 가까움에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됐죠. 그런데 이제 사실 리더인 츠네타님은 킹누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다, 자신의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츠네타가 성인이 될 쯤에 자신의 음악을 메이저 레이블로 가져갔다가 음악은 좋은데 이건 돈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평생 음악을 했는데 자책을 하기도 했다. 그때 이제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래, 음악과 돈은 떼놓을 수 없는 사이다, 대중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만든 게 킹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은 밀레니엄 퍼레이드, 미래파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릴 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츠네타님은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로봇 엔지니어시고, 그런데 부업은 재즈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클래식 피아노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게다가 추가로 이제 형도 공대 계열로 취직은 했지만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츠네타님은 사실 5살 때부터 첼로 주 종목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첼로를 연습하기도 했고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도쿄 예대에 첼로를 주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든 현악기를 잘 다룹니다. 베이스도 잘 다루고요, 기타도 잘 다루고요, 피아노도 잘 다룬다. 근데 뭐 1년도 안 돼서 자기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신기한 결정이죠. 그리고 살짝 되돌아가 보면요, 츠네타님과 이구치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게다가 중학생 때는 합창부에 같이 소속이 돼서 NHK 전국 학교음악 콩쿨 전국대회 출전 경험도 있다고 해요. 츠네타님은 그땐 또 타악기를 했습니다. 마림바를 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구치님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미친 사람입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1년의 예로 이제 한국 라이브, 작년이죠, 디포리도 간 이태원 클럽에서 성소수자분들과 키가를 하는 정도의 대담함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소수자는 아닙니다, 이구치님이. 하여튼 일본 본토에서는 기행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나무 위키를 가시기만 하셔도 이구치 사토루를 검색을 하시면 성격 탭이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셨듯이 이런 이상한 기행을 하면서도 사람은 순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킹누가 결성되고 나서는요, 곡을 만들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도쿄예대 성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곡이 너무 높잖아요, 킹누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항상 곡을 만들 때 키를 낮춰달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츠네타님이 안 된다, 이거는 네가 지어짜여야 노래가 이쁘다 라고 하면서 단칼에, 뭐 이렇게 고려도 안 한대요. 단칼에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하이피치 보컬의 숙명이긴 하지만 라이브 때 기복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 2021년 이후부터는 이구치님이 뭔가 이제 터득을 했던 건지 라이브가 딱 자리가 잡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곡을 만들 때마다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킹누의 활동을 하면서도 의외로 활동의 폭이 넓고요,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광고를 한다던가 배우 활동도 해요. 그리고 유명한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갑자기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스페셜즈 때는 폭포에 맞는 프로모션으로 한국에서도 잠깐 뜨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화제작입니다. 국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OST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은, 킹누의 같은 멤버인 아라이 카즈키님과 3년 정도 같이 동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라이님이 얘기를 했어요. 집안일 더럽게 안 했다고, 제발 프라이팬에 물이라도 담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생활 스타일은 맞아가지고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었다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아라이 카즈키님, 킹누의 베이스 멤버로 14살부터 베이스를 쳤다고 해요. 멤버들 중에서는 음악을 좀 늦게 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느냐, 친구들이랑 밴드를 하려고 했는데 악기가 없었대요, 자기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베이스의 자리가 비어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베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츠네타나 이구치님에 비해서 묻힌감은 있지만요, 굉장한 플레이어입니다.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굉장히 재즈 변태에다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누 곡을 만들 때도 츠네타님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각종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에서 탑 재즈 베이시스트라고 하시는 히노겐지님이라는 분과 사사를 받으면서 레슨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외부 활동을 음악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뭐 라이브 하우스에서 재즈 세션으로 베이스를 친다던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의외로 밴드 활동을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베이스를 쳤음에도 예대 출신이 아니라 도쿄 경제대학에 진학을 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부모님 속 썩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진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있는 음대에 더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재즈 세션을 뛰면서 킹누 드럼이죠, 세키 유우님과 친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왕래 하다가 치네타님과 연결이 딱 되면서 킹누의 전신인 사바빈치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드럼 멤버인 세키 유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치네타님이랑 비슷하게 음악가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라틴 계열에, 그래서 어머님이 보컬이시고 아버지가 드럼이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드럼을 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아라이님에게 치네타를 연결해준 장본인입니다. 최근에는 이구치가 가짜관계가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이제 생각을 알 수 없는 분장을 한다거나 느닷없는 뭔가 4차원의 느낌이 많이 드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인터뷰에서는 의외로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구치님이 더 위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SNS 같은 데서 블랙핑크나 뉴진스 같은 걸그룹 아이돌을 자주 언급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뉴진스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뉴진스가 일본 공연을 했었던 적이 한 2번 되잖아요. 공연 세션을 뛴 아라이 카즈키님에게 굉장한 질투심을 느끼고 부러움을 많이 표출했었습니다. 킹누의 TMI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음악 제작은 전원 멤버들이 직접 합니다. 외부 프로듀서가 참여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실 외부 프로듀서가 참여해서 같이 곡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츠네타님은 J-팝 메인스트림 씬에 굉장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 거친 만큼 빠도 많고 까도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면은 요네즈 켄시님이랑 시이나 링고님이랑 친합니다. 요네즈 켄시의 부틀렉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 킥백도 같이 만들고 뮤비도 같이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라이브 무대도 같이 함께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시이나 링고님 같은 경우에는 지용라고 OST죠, 워크를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이나 링고님이 라디오에 나와달라, 치네타님이 링고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해가지고 갔던 후속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킹누가 가진 재밌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성악가가 뽑은 가장 부르기 힘든 J-팝 1위 100일이 차지합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하이피치고 가성 기반의 뮤비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노래인데, 그래서 그런지 성악가가 이제 뽑은 부르기 어려운 노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2위는 리사님의 홍련화, 3위는 희게단의 프리텐더, 4위는 밤을 달리다 라는 노래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구치를 쥐어짜는 거를 치네타가 굉장히 즐기고 그 감정선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했는데 베이스 멤버인 아라이 카즈키님은 뉴진스 일본 공연 때 베이스 세션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멤버인 세키 유우님이 K-팝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질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치네타가 킹누 말고도 미래파라는 걸 한다 그랬었죠. 근데 사실 치네타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킹누 멤버 중에 이구치를 제외하고 모두 미래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구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구치님이 이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J-팝을 즐겨 듣는 멤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미려한 보컬에다가 대중적인 느낌이 좀 가미가 돼 있다 보니까 미래파라는 아티스트적인 계열이랑은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드럼 멤버인 세키 유우님 프로댄서를 목표로 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인대 부상으로 드럼 쪽으로 진로를 새로 잡았어요. 그리고 8번째는 사실 별건 아닌데요, 킹규라고 일명 짬누라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도 서로 너무 많이 닮아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24년 4월 19일 금요일에 추가 콘으로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콘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라인도 없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녀온 거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슬로건, 슬로건 엄청 이쁘죠? 이 슬로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라이 카즈키님이 집에도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이거 킹누 티셔츠죠. 가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재질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검정색 옷을 살까 했는데 흰 옷이 없다 보니까 그래, 흰 옷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흰 옷 하나 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를 보러 갔는데, 첫 시작할 때 무대 조명이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많아서 그런가 그것도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더라고요. 특히 첫 시작 연출 스페셜즈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인트로 음악이 막 쫙 나와요. 기타로 하모닉스를 만든다거나 미디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러다 갑자기 You are my special, 눈깔 돌아버려요. 도파민 파티예요. 사람들 죽어라 그래 떼창하는데 멤버들한테도 감명 깊게 엄청나게 전해졌나봐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국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다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컬 실력은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가성 기반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구치님이 소리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질감이 땡땡하고 퍼지듯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츠네타 다이키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거친 느낌의, 그냥 가진 걸로 노래를 부른다
말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막 중음에다가 살짝 스크래치, 거친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생적인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정제된 톤이 같이 묶여서 티키타카를 하니까 조화가 엄청 이쁘게 잘 되더라고요. 보컬 이펙트를 엄청 많이 쓰면서 들어갈 땐 들어가고 빠질 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보이는, 특히 그러면서도 세션들도 완벽에 가까운 느낌으로 확 연주를 하니까 너무 그냥 알차고 깔끔하고 확실한, 확고한 예대 사람들의 잼 세션에 미친 변태 같음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실수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어요. 츠네타님이 너무 열중해서 다른 스케일을 쳤는데 민망한지 웃더라고. 사실 그런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 전체가 역대급 리액션이다, 공연에 저런 적이 있었냐 라고 할만하게 활짝 웃었던 그런 공연이었다. 그래서 일본 방송에서도 대필되기도 했었습니다. 토요일은 피켓이 달랐어요. 너와 서울 랑데부라고 이렇게 딱 해서 보여줬는데, 이때 이구치님이 딱 보신 거야. 뭐라고 써있어요? 김이 또 서울 랑데부. 샌리스트에 없었거든요.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즉석으로 잼 하듯이 도쿄 랑데부를 연주를 하면서 샌리스트를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아프더라. 곧 이제 2026년에 내한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가보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물론 이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티켓팅에 신이 전행해 주시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완벽함에 가까운 세션이나 확고한 아티스트의 냄새, 와 이게 연주를 잘하는 밴드구나, 좀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킹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틀린 게 있다거나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제 좋은 컨텐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봐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고 얌전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킹누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